이번에는 전기와 자기의 상대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얘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이제 실제로 고민했던 내용을 조금 더 이지하게 좀 쉽게 우리가 증명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일단 아인슈타인이 공부했던 거는 자기가 좀 전자기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학에 관련된 내용에서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일단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자기학에서 자기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기력은 전하가 등속으로 움직였을 때 자기장 안에서 힘을 받는데, 자기력 그래서 F는 QV 크로스 B 라고 해서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때 이제 지금 또 많은 친구들이 한 번씩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속도 V는 도대체 누가 측정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절대 좌표계라고 해서 유턴역학에서 그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상한, 이게 상대 속도가 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타낸 게 지금 같은 문제인데, 자기력하고 그 다음에 전기력에 대해서 조금을 생각해야 되는데, 전기력은 보통 F는 QE 전기장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겠죠. 참고로 이 전자기학에서 아인슈타인의 가설이라고 해야 될까? 가정이라고 해야 될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뭐냐면 모든 관성계에서 실제로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속 불변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지금은 여기에 있는 이 물리 법칙이라는 게 실제로 대부분 뉴턴역학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물리 법칙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전자기학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성적 의미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량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필요한 식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쓰겠는데, 1번 일본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 지금 XY Z축에서 전류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물체는 이 I, 이게 무한직선 전류라고 생각을 합시다. 무한직선 전류에서 I가 오르나사 법칙에 의해서 들어가면,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좌표를 좀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릴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실제로 B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수직이겠죠? 이게 뭐냐면, 이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면 마이너스 Z축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이 좀 이렇게 돼가지고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릴까? 아이고 씨.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 Z축 방향으로 자기장 B가 형성되어 있으면, 실제로 이 물체는 자기력이니까 V에 크로스 B를 하면 실제로 힘을 받는 거는 이쪽으로, 이게 F 자기력이 Y축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성과 전하 사이에서는 청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힘이 있는데, 이제는 2번으로 내려가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현상이 일어나는 물리 법칙은 동일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전하가 등속으로 V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전하는 상대 속도로 생각하면 이게 정지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는 똑같은 속도로 만약에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면 멈춰 있겠죠.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플러스가 반대 방향으로 상대 속도로 V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 이 물체에서는 그러면 힘을 받냐라고 하면 자기력이라는 힘을 받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물리법칙이라고 하는 이 현상, 이렇게 청력이라고 하는 이 F가 그러면 작용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제가 정성적으로 이 물체는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빨리 움직이든 상대 관성 좌표계에서 전하량은 보존돼야 됩니다. 전하량은 보존돼야 됩니다. 이 전하량 보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뭐 다른 건 아닌데 만약에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전하량 보존이 이제 멈추어 있는 관찰자와 내가 움직이고 등속으로 움직이는 관찰자에서 이 전하량 보존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움직이면 여기에서는 뭐 플러스 전하가 생기는 현상까지 일어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뿔마가 막 형성되어서 이게 쿨롱의 힘이 작용한다면 엄청나게 큰 힘이 생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멈추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물체가 갑자기 달려가고 있으면 이 물체는 힘이 작용해서 막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건 일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중성의 물체는 여전히 중성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전기력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면 이 전하량 보존에 대해서 보존이 되면 실제로 이렇게 정지한 관찰자나 등속으로 움직이는 관찰자에 대해서 전하량 보존이 되면 전하 밀도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전하 밀도 란다라고 하는 섬 전하 밀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길이당 전하량이 되겠죠. Q. 이때 이 Q가 일정하면 란다 L이라고 하는데 Q는 란다 L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일정한데 지금 현재 특수상대성 이론을 생각하면 이 길이가 이게 등속으로 움직여 수축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하 밀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살짝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이 플러스로 움직이고 있는 전하 밀도에서 전하 밀도가 커진다는 말은 이거는 밀도니까 빽빽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 전하가 지금은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촘촘하게 배열된다라고 정량적인 부분은 천천히 좀 하면 촘촘하게 전하가 분포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알짜 전하가 어떻게 되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실제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가 훨씬 더 많아져 가지고 이게 총 알짜가 플러스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플러스 알짜 전하를 형성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와 플러스에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전기력이 작용해서 밀어낸다는 겁니다. 이 전기력이나 아까 위에서 했던 이 자기력이나 실제로는 같아야 된다. 근원은 똑같아야 된다. 근원 똑같아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전기와 자기의 상대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정성적으로 설명했던 내용을 이제 정량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한 4개 정도 선수 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무한 직선 전류에서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자기장은 이렇게 직선 전류에서 R만큼 떨어져 있는 B는 앙페르 법칙을 쓴다라고 하면 2파이 뮤제로의 R분의 I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두 번째는 무한 선 전하 밀도를 가지고 있을 때 R만큼 떨어졌을 때 전기장을 구하면 이렇게 란다로 되어 있을 때 R만큼 떨어지는 이 E는 가우스 법칙을 써가지고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의 R분의 란다가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전류는 T분의 Q라고 하는 걸 쓰면 선전화 밀도를 쓰면 이게 N의 E의 T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실제로 여기에서 LL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N의 E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여기에 있는 이게 전하 밀도가 되고 옆에 있는 게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란다 V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뭐가 있을까? C 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뮤제로의 입실론 제로의 루트 분의 1이다. 이 네 개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정량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위아래로 올라가면서 계속 쓰게 될 건데 일단은 첫 번째는 자기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전기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기력이라고 하는 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F는 큐브 크로스 B니까 지금 현재는 벡터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해서 크기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F는 Q의 V로 움직이고 있어. 속도는 똑같고 2파이 입시는 제로의 R분의 I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전기력이 실제로 미치는 F는 QE가 된다면 이게 무한 선전하니까 2파이 입시는 제로의 1에 R분의 L 한다 되는데 이때 이제 여기에 있는 이 R자 전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이 R자 전하가 실제로 여기에서는 핵심이 되는데 R자 전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림을 다시 한번 가져올까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보면 란다는 자 란다 넷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여기에서 특성에서 플러스 란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양전화 밀도와 음전화 밀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이때 이 두 개의 부호는 중성이기 때문에 뭐 반대 방향이다 생각하면 여기에서 이거를 플러스로 안 쓰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써가지고 생각을 해도 뭐 무방합니다. 이때 이제 뿔말을 어떻게 쓸 건가는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단계에서 적용하면 될 겁니다. 그때 이제 보면 여기 있는 란다 플러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란다 플러스는 지금 현재는 멈추고 원래 양전하가 처음에 멈추고 있었던 건데 길이가 수축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란다 L 플러스가 란다 플러스 이게 뭐냐면 처음 1번에 대한 전하밀도고 여기가 2번에 대한 전하밀도입니다. 그러면 L 다시가 되는데 이게 수축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란다 플러스 다시는 감마의 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란다 플러스 다시는 감마 L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마 L 플러스가 되는데 이때 감마로는 진자는 1-C의 V의 전체 제곱분의 1인데 계속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C-V의 제곱 루트 분의 C로 이제 감마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해서 이거 똑같은데 이제 계산할 때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란다 마이너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제 이 그림에서 자세히 보면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전하 밀도가 란다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 전하 밀도는 실제로 위에 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 실제 R자를 보려고 하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보면 란다 마이너스 이렇게 다시라고 하면 이 란다 마이너스는 실제로 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두 개의 전하 밀도를 비교해 보면 이때는 이 두 개의 전하 밀도에서 이게 움직이니까 이게 더 수축돼서 전하 밀도가 커졌는데 지금 우리는 이걸로 전부 다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밑에 있는 이거 밑에 2번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절대치에 대한 개념처럼 생각이 들어간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란다 다시라고 하면 실제로 란다 마이너스 L은 란다 마이너스 L의 1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여기에 있는 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수축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1에 대해서는 멈추고 있을 때 이게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움직이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좀 편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여기에서 수축된 길이니까 란다 마이너스가 감마의 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거는 감마분의 란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때 요것만 잘 기억을 하면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여기에서는 잘 생각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것은 일단은 여기 있는 건 움직이고 있었고 여기에서 이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여기에 있는 이 전체를 지금 현재는 이 전체 아래 위로 1번과 2번으로 대해서 생각했죠. 그럼 계속 전기를 하면 넷은 실제로 마이너스 했으니까 이게 뭐냐면 감마에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1에
란다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두 개는 이제 이 두 개의 값은 똑같겠죠? 아니 절대값은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를 써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거는 조금 이렇게 쓰면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에 c 마이너스 c분의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의 루트 란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다 풀면 실제로 마이너스 v제곱 분의 c의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의 란다 이렇게 됩니다. 이 란다를 여기에 지금 현재 란다 넷이라고 하는 여기에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이거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는 어떤 의미냐면 방향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방향. 이게 이제 전화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굳이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는 절대값에 대한 크기를 쓰게 되면 이게는 q의 2파이 입시는 0분의 1에 r분의 1에 여기 있는 이거를 그대로 씁니다. 그때 어떻게 쓰냐면 c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때 한 개만 더 쓰게 되겠습니다. c 제곱을 하고 여기에 c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게 전기력이 여기에 있는 이게 전기력이 되는데 이때 qv 묶고 이게 란다 v 이렇게 위에 있는 걸 묶고 여기에는 c 이렇게 한 개 쓰고 그림이 안 좋네. 여기 있는 거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2파이 입실론 제로에 c 제곱분의 1 이렇게 쓰고 r분의 1을 한 개 쓰면 이게 란다 v 분의 c 제곱 마이너스 v 제곱분의 c 이렇게 형태가 나올 겁니다. 위에 있는 거 이거 한 번씩 이렇게 끊어서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 밑에 있는 거하고 비교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qv 쓰고 여기 있는 이게 얼마가 되냐면 2파이의 뮤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r분의 여기 있는 건 i가 되고 c제곱 마이너스 v제곱에 c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값이 어디서 많이 봤던 f 자기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총 정리를 하면 f 이 전기력은 f 자기력의 이게 감마 값이 됩니다. 이때 여기에서 이제 최종 나오면 c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v가 c보다 엄청 작다라고 하면 여기는 f 전기력과 f 자기력을 뭐 방향도 똑같이 되긴 하겠지만 뭐 크기가 같다라는 게 전기와 자기의 상대성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좀 많이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차례대로 쭉 하다 보면 쉽고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란다 이것만 잘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요 란다만 좀 지저분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러면 앞에 있는 걸 조금 앞으로 보면 실제로 여기에서 생긴 전기력이나 여기에 있는 자기력이나 이 네 개의 과정을 가지고 천천히 한번 해보면 실제로